안녕하세요. 며느리 사표의 영주입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책 며느리 사표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생애 첫 주부 휴식년, 밥 안 하기입니다. 내 생애 첫 주부 휴식년, 밥 안 하기. 위아래층으로 살던 시댁에서 벗어나 며느리 사표를 쓰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주부 휴식년을 갖는 것이었다. 휴식년이란 보통 교수나 성직자가 6, 7년 만에 한 번 갖는 휴식제다. 꼭 교수나 성직자만 그러라는 법이 있나? 나도 주부로서 휴식년을 갖고 싶었다. 20년을 넘게 쉬어본 적 없으니 1년의 휴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주부 휴식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밥 안 하기였다. 마침 아들이 군에 입대해 집에 없었고 대학생이 된 딸은 바쁜 일가로 이래저래 집밥을 거의 먹지 않았기에 부담이 없었다. 예전엔 여행을 가거나 워크숍 때문에 집을 비울 때면 남편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럼 밥은? 이었다. 집을 비울 때마다 발목 잡는 것이 밥이었다. 또한 결혼해서 제일 큰 스트레스가 시간 맞춰 밥해야 하는 신데렐라 타임이었다. 시부모님 밥상은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였다. 분가에서도 저녁 5시만 되면 저녁밥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밥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만 역할이 주어지고 해야만 하는 일이 된다면 보이지 않는 강요와 폭력이 된다고 여긴다. 매일 반복되는 밥하기는 정말이지 제일 먼저 그만두고 싶은 일이었다.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못 견디게 힘든 일도 아니었다. 해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다. 밥이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다. 밥 좀 안 하면 어때? 안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나 1년 동안 밥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굶어? 아니야, 굶지 않아. 사 먹으면 돼. 매일? 응, 매일.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1년이라고 했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 밥을 다시 할 땐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때 할 거야. 해야만 해서 하는 밥은 다시는 안 하겠어. 매일 저녁 남편과의 밥집 순례가 시작되었다. 퇴근을 하고 남편이 아파트에 도착하면 우린 식당으로 향한다. 처음엔 남편을 배려해서 순댓국, 감자탕, 추어탕, 황태해장국을 주로 먹었다. 이것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이었다. 그러나 밥을 안 할 수 있다면 보신탕 빼고 그 어떤 것도 괜찮았다. 먹을만 했다. 먹다 보니 괜찮아졌다. 매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보니 혼자 먹는 남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동네 음식에 질리자 점차 지역과 메뉴를 넓혀갔다. 때로는 치킨과 맥주로 저녁을 대신하기도 했고 김밥과 라면, 자장면, 탕수육, 햄버거, 피자, 돈가스, 파스타, 떡볶이 등 다양한 저녁 식사로 넘나들었다. 밥에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예전엔 가끔 밥을 안 하는 날이 주부 휴일과도 같은 날이었는데 매일 안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주부가 밥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다. 큰 벌이라도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1년이나 밥을 안 해도 벌을 받지도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이래도 되는구나. 주부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것에 묶여 있으면 마치 천벌이라도 받는 양, 금기라도 어기는 양, 죄책감을 느꼈다. 주부가 그래도 된다는 것, 밥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에 자유와 홀가분함을 느꼈다.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주부 휴식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기였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첫날부터의 기상시간은 아침 6시였다. 이 시간은 20년 넘게 이어졌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자야 했다. 나는 내가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다. 아침마다 좀 더 자고 싶었지만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아이들,
아침 식사를 챙겨줘야 했다.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아이들 아침 챙겨주는 것을 졸업했다. 그러나 출근하는 남편 때문에 계속 일찍 일어나야 했다. 어느 날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서도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거야. 그러니 당신이 아침 챙겨 먹고 출근해. 아침만 간단히 차려주고 다시 자면 되잖아. 아니, 깼다가 다시 자고 싶지 않아. 그냥 푹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거야. 밥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빵 하나 꺼내주는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사실 아침 메뉴를 빵과 커피, 사과 한 개로 바꾼 지는 오래되었다. 남편 말대로 아침을 챙겨주는 것은 10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1분이라도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싶었다. 출근 시간 1분이 얼마나 아쉬운데 그것만 챙겨줘. 그리고 다시 실컷 자면 되지. 라고 남편은 불만스러워했다. 출근 시간 1분이 얼마나 아쉬운지는 나도 충분히 공감했지만 그것은 남편의 일이었다. 아니, 1분이라도 깼다가 다시 자는 건 싫어. 남편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태도였다. 내가 좀 너무했나? 이래도 되나?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는데 일하러. 아니야, 나는 지금 주부 휴식년을 보내고 있잖아. 최소한 1년 동안만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휴식년이 아니면 어때? 아이들도 스스로 일어나 아침 챙겨 먹고 나가는데 성인이니 출근 준비는 자신이 할 수 있잖아. 혼자서 갑론을박하며 견뎠다.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를 견디는 것은 더 힘들었다. 다른 누구보다 내 안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기 때문이었다. 밥도 안 하고 아침도 안 차려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친정어머니가 하신 말씀이다. 아침에 그냥 잔다꼬. 니 그러면 되나? 유서방이 불쌍타. 뭐라 카노? 밥을 안 한다꼬? 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럼 뭐 먹을라꼬? 뭐? 매일 밥을 사 먹는다꼬? 야야, 니가 미친나 보다. 그렇다.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자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비난이 계속되었지만 꿋꿋하게 견뎌냈다. 서너 달이 지나니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 23년 동안 일찍 일어나던 습관은 한두 달 만에 쉽게 깨졌다.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자연스레 늦어졌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자고 일어나면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다. 내가 깨지 않고 잘 잤네 싶어 신기했다. 두 팔로 쭉 기지개를 켜며 자유로움의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